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런 우려 커지고 있죠. 이번에는요, 응급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또 비방에 가까운 공격을 서슴지 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다 이러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엄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블랙리스트 사이트 감사한 의사, 그러니까 반어적 표현이죠. 여기에는요, 최근 응급실 부역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응급실 파견 군의관, 공보위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또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 1,500여 명의 실명, 병원명 등이 올라와 있고 명단과 함께 누구누구 선생님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 의료는 정상 가동 중이라는 이 복지부 피셜이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1급 520만 원 근로자분들의 진료 정보입니다라는 등의 이 비꼬는 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작성자는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의사들에 대한 이 거짓 정보까지 퍼뜨리면서 사직을 인증해라, 그러면 블랙리스트에서 빼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작성자는 최초 블랙리스트에 실명과 학번, 근무지를 공유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의사 면허, 전화번호, 또 이메일을 비롯해서 SNS 아이디까지 올리면서 동료 의사들의 저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명단에 올라간 전공의, 전임의 등에게 사직 후 이를 인증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빼주겠다면서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탈모가 있다, 미인계로 뽑혀서 교수님과 연애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퍼뜨리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동료 의사들의 살인, 방화, 성폭행, 불륜 등 각종 지저분한 썰을 급하게 구한다, 이런 제보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상 공개 또 선 넘은 조롱 협박에 대해서 일부 의료진들은 현장 복귀에 부담을 느낀다든지요, 또 동료 의사 집단에서 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 응급실에 파견된 일부 군의관이 출근을 포기하거나 대인 기피를 호소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의사 집단 안에서는 배척 대상이 돼서 근무 자체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지역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은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개인 신상이 올라오니까 다른 의사들의 협박, 따돌림 등이 두려워서 이 출근도 제대로 못한 걸로 알려졌고요. 서울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파견 나왔던 이 본원 출신의 한 군의관도 선배 전공의들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출근을 포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메시지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군의관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이 협박성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관련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이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혹을 꺾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서 일부 군의관은 이 사건으로 대인 기피증까지 겪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혹을 꺾고 있습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 기피증까지 겪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도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요, 경찰이 또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요, 이번 일은 의사 집단 따돌림이라며 스토킹 범죄와 유사해 사건 관련 피의자에게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스토킹의 새로운 유형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요,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사직 전공의 출신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감사한 의사 명단으로 대표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의사사회 내부의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 이사는 이 의사 블랙리스트 명단은 서로 감시하고 겁박하는 거라고 지적을 하면서 집단 광기로 물들고 있는데 아무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사 내부의 비극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 그다음에 뭐 개원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수들도 그렇고요. 전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라. 그래야 협의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다음에 의대 교수, 그다음에 뭐 대학 병원 내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삭발 투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금 대학에서 수시 원고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말 의료계 주장대로 과연 2025학년도에 증원을 유예하는 것 아니면 백지화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거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부분 장은수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13일까지 닷새 동안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시에선 전국 39개 의대가 내년 신입생으로 선발할 4,610명 중에 67.6%인 3,118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계 주장대로 이 증원이 백지화될 경우에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의료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 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수시 모집 인원과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지금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사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증원 취소를 하려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변경을 한 뒤에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또 재배정해야 되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입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또 결국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계 일각에서는요, 1990년대, 그러니까 전년 가을에 정부가 이 한의대 모집 정원을 감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의대 증원도 백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그 감축 규모는요, 한 200명 정도로 굉장히 적었고 또 당시 이 모집 정원을 줄인 것은요,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으로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올해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제 와서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이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교육계와 법조계의 공통된 관측입니다. 응급실 근무자 블랙리스트 이런 게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모든 의사들 그리고 의료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께서는 포상을 받고 훈장을 받아야지 이런 블랙리스트의 대상자가 되고 또 조롱을 듣고 하실 분들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속칭 소리돌림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행위고 의사라면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노라라고 하는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오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그 의정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역풍의 비난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개혁을 논의하는 방법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